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돈을 막 모으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꾸준히 좀 모아놨었어요. 20살 때부터. 그러면 월급의 몇 프로 정도를 저축하신 거예요? 거의 한 80%에서 90% 사이 저축했었고. 네. 대표님 건물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바로 요 건물. 아. 예. 이거 주님 사당이에요? 여기요? 아, 이분의 예, 그냥. 여기 이분 건물 주세요. 완전 젊은 건물주.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몇 개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요?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중이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한 60%. 궁금한 게 그럼 대표님 사시는 집은 자가인가요? 투자한 집은 있지만 제가 살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자취방.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그다음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만으로 29살 이동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요? 네, 경매 투자를 좀 주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아파트도 하다가 공장도 작년에 제가 2개를 매입해서 올해 지금 다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장 투자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신 곳이 공유 오피스잖아요. 네. 깜짝 놀란 게 너무 좁아서 네, 맞죠.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고 공유 오피스를 얻어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자취방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거하고 일의 경계가 없어져서 나눠서 해야겠다. 주거하고 사무 공간을 그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유 오피스 보통 특징이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 그런 대표님들 일하는 것도 좀 배우고 같이 교류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업에서도 뭔가 좀 도움될 만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투자한 지가 이제 한 5년 조금 넘었습니다. 5년 정도라고 하면 20대 중반부터 시작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25살 때 처음 운 좋게 투자했습니다. 예. 왜 운 좋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 나이에 이렇게 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기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힘드니까 제가 원래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관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투자금은 얼마를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투자금이 그때 제가 3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그 분양 그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돈을 조금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이런 때 알바하거나 주말에 알바를 하잖아요. 네. 그런 알바들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놨었어요. 그러면 월급의 몇 프로 정도를 저축하신 거예요? 거의 한 80%에서 90% 사이 저축했었고 네. 간장계란밥 뭐 이런 거만 좀 자주 먹으면서 식비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하고 네. 종잣돈을 모으려고 조금 시간을 좀 할애했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를 빨리 모으고 싶어서 했던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도 그렇고 저축을 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던데요, 저는. 3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분양권 투자는 이제 예를 들어 그때 분양가가 뭐 3억대였으면 그 분양 금액의 10%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 때만 내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왜 그걸 했냐면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게 분양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서 잔금 대출이나 이런 걸 내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얼마 팔고 나오신 거예요? 아직 팔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2배 이상 넘게 좀 많이 올라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제가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분양권 투자 이후에는 이제 경매 투자로 하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분양 일을 하면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아마 전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권리 분석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네네네. 저도 이제 처음에 책으로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한 10권 조금 넘게 읽다 보니까 네. 대충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사권 같은 특수 권리들, 네. 그리고 뭐 대항력이라고 하면서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내가 실제 처음 돈 버는 물건을 투자할 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쉬운 것부터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권리 분석이 크게 필요 없네.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실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쉬운 물건들은 그만큼 경쟁도가 높지 않나요? 맞아요.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얘기하신 쉬운 물건들은 작년, 재작년처럼 서울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분위기가 완전 가열돼 있을 때는 마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크진 않아도 금액대에 조금 따라 다른데 5%에서 1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라도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이 쌓이고 그게 이제 시드랑 같이 불어나가면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로 돈 벌 수 있구나, 또 경매로 돈 벌 수 있구나를 깨달아서
다양한 시각으로 뭔가 부동산 투자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부동산 자체가 많이 폭락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긴 좋은 시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다만 이제 금리도 비싸고 맞아요. 그게 황금성이 되냐. 맞아요. 단기로는 지금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지금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올해부터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입주 물량이나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는 곳들은 경매로 완전 싸게 낙찰받고 편하게 전세나 월세 주면서 네.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금매보다 현저하게 싸게 살 수만 있으면 저는 지금이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변동금리로 많이 받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자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자를 5% 받는다 치면 최대 8%까지 올라가도 내가 괜찮아 내 생활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게 한 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 투자금을 빼놓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싸다고 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금리가 더 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네. 그것까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만 준비가 되면 지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 지역 분석이 저는 첫 번째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 사시는 집은 작은가요? 저요? 저는 이제 또 투자한 집은 있지만 제가 살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자취방 일반 그냥 원룸에서 지내고 있고 최대한 모든 걸 다 아끼고 아껴서 모든 걸 다 이제 투자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편의보다는 투자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제가 젊은 편에 속하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데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가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내가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공장 투자했던 곳들인데 사실 한 곳은 아예 매각이 돼서 네네. 9월 달부터 다른 분들이 입주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근처에 공장이? 예, 공지 2개 다 사실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다 받았습니다. 되게 을씨년스럽네요. 원래 여기가 네. 그 목재 하던 공장이라서 네. 지금 경매 넘어가고 아마 한 1, 2년 정도 공실로 비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더러웠었는데 이것도 제가 청소를 비용을 좀 꽤 들여서 하긴 한 겁니다. 사실 요거는 그 위반 건축물이라 해서 원래는 네네. 이제 불법인데 네네. 철거를 해드리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경매 참여하셨을 때 불법 건축물 여부를 알고 계셨을 그렇죠. 때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 지레 겁먹어서 참여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예, 권리상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귀찮아하거나 이런 게 조금 느껴지면 그래도 참여자 수가 떨어지니까 마진이 좀 더 커진다는 생각으로 철거 비용만 내가 견적을 내서 미리 입찰 전에 확인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니까 좀 더 번거로운 게 조금 생기더라도 수익이 좀 더 나면은. 그럼 이게 언제 낙찰받아서 언제 계약이 된 거예요? 작년 11월 말에 낙찰 받았다가 잔금은 올해 1월에 했었고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계약을 한 거죠. 한 8개월 정도 걸렸네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때 낙찰하고 네. 현재 판매하셨어요? 요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요거는 제가 한 8억 2,500에 받아서 10억 1,500에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그 물건이 크다 보니까 세금도 이제 좀 내야 되고 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예. 부대비용 다 빼면 대표님께 좀 1억대 정도 있습니다. 1억대 정도? 예. 또 1년도 안 된 사이에 1억 정도의 1억 책을 조금, 본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앞쪽으로도 대표님 공장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그 공장도 지금 팔린 거죠? 네, 맞아요. 글로 한번 살짝 걸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원래 안에 여기도 위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었어요? 네, 엄청 크게 있었어요. 여기 밖에 다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주차장이. 그거 다 뜯어내고 그 공사비만 5천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요. 경쟁률 자체가 낮겠네요, 그럼 건물. 크게 높진 않았어요. 여기 입찰 들어간 게 아까 그 전 공장은 2명 들어왔고요. 네. 20만 원 차이로 받았습니다, 그때. 20만 원짜리? 네. 그래서 막 그때 되게 네. 장래가 술렁이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몇 명 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4명인가? 4명이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 비하면 엄청 작은 숫자죠. 여기는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파셨어요? 제가 요거를 10억에 낙찰을 받아서 13억 9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공장 투자하실 때도 네. 일반 주거 물건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저는 공부하거든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 내용을 내가 모르면 두렵거나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알 때까지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공부가 거창한 게 아니고 무조건 내가 새로 공부할 분야의 책을 뭐 10권에서 15권 정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자료나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론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나면 실전에 바로 가요. 공장 보러 갈 때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네. 부산, 경남, 울산, 구미, 대구, 경기도 다 갔거든요. 임장이죠. 어떻게 보면 임장이죠. 이제 부동산의 소장님들한테 제가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걸 얘기 드리면 그 소장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제 지식이 계속 그대로 쌓이잖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동산 가기 전까지 지식이 100 중에 10밖에 없었는데 이 첫 번째 부동산만 지나면 10이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20으로 또 얘기 드리면 조금 안 해? 하면서 이제 그 소장님들이 얘기를 해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30, 40, 50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이 지역의 공장 평당 땅값은 얼마겠거니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습득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요 두 번째 물건이 경매 나오자마자 이거는 싼 거다 해서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하락장에 공부 많이 하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런 이유도 내가 시세를 알아야 나중에 내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 안 좋다고 공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대표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상가주택 매입한 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임차 문의가 와서 네. 지금 좀 뵈러 가고 있습니다. 예. 신건 경매가 아니라 그냥 매매로 하신 거네요? 요거는 일반 매매로 일반 했었습니다. 매매로? 예. 꼭 경매로 사야 싼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6개월 정도를 부산에 집가가 오를 만한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네. 제 기준에서는 시세 대비 급매였었습니다. 제가 매입한 데가 카페거리인데 이 카페거리 중에서도 골목마다 개발이 덜 된 곳이 있어요. 차후에 제 뒤쪽으로 있는 골목에 있는 주택들도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좀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예. 5년 동안 투자하셨던 부동산이 몇 채가 네. 되는 거예요? 채수로만 하면 20건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투자 물건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할 때 제 대원칙은 어쨌든 지방 기준입니다. 입주 물량을 일단 먼저 봐요. 향후에 내가 매도할 때까지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보고 네. 투자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미분양이라든지 청약 경쟁률, 그 다음 이때 동안 가격이 얼마나 조정을 받고 있고 하락을 받았었는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체킹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 임대인께서 월세를 좀 우상으로 공사할 수 있게 올 연말까지 좀 봐주기로 하는데 그거를 마치 짠 듯이 촬영하는 날 이렇게 갑자기 완공이 안 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네. 원래 여기가 이제 근데 카페거리다 보니까 워낙 대기 수요나 이런 거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저도 오늘 그 임대차 계약 할지는 몰랐거든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온 거라서. 네. 진짜 말씀대로 카페가 엄청 많네요. 네, 카페랑 뭐 식점이랑 네. 술집. 그냥 주말에 오면 약간 진짜 사람이 많아서 저도 깜짝 거의 서면처럼 많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1층은 철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고 2층 철거하면서 3층 증축을 하는. 3층 신축을 예, 하고. 철거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번 주부터 하고 있던 거라서. 여기는 몇 평이나 될까요? 여기가 지금 2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에 매매하셨어요? 12억 9천에 매입을 하고 네. 공사비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매매 비용에서 레버리지가 몇 프로 정도? 한 70% 좀 넘게 들어갔어요. 예. 예상하는 월 임대 수익은 600 조금 안 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0. 예. 그 임대 수익 600 자체가 네. 이자로 나갈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맞아요. 이자가 거의 뭐 500이 좀 넘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구조가 땅을 샀는데 건물에서 임대 수입이 나오니까 이자 비용을 해칭을 하고 이제 이 건물이 깔고 있는 이 땅이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측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투자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이런 갭투자라고 투기꾼이라 생각하실 수 네네네.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뭐 제 생각인데 임대 시장에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해서 전세를 다 줄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LH나 SH 이런 데 사서
전세를 주는 것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꼭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그 시장의 공급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오히려 더 전세가나 매매가가 좀 더 안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신 투기꾼처럼 막 그냥 가격 상승만을 바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있어서 부작용도 또 물론 있지만 당연히 그거랑 또 반대로 그런 시장의 어떤 공급자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얘기 드리기 조심스럽네.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대표님 재산 좀 여쭤봐도 예. 될까요? 이게 제가 자산을 얘기하는 게 되게 건망져 보이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뭐 최근에 매입한 것까지 또 다 포함을 하면 네. 어디 사이라고 구간으로 얘기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네네. 뭐 그냥 한 40억에서 한 60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40억에서 60억 사이. 사이고 부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순자산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그렇죠. 하는 편이라 그래서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고 뭐 제가 절대 돈이 많다거나 어느 정도 부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냥 주위 사람들 챙길 수 있고 가족들 챙길 수 있고 하는 정도만 되면 사실은 저도 이제 그냥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뭐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요즘 생각입니다.